자, 오늘 5.18을 맞아서요. 김용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초선 의원들과 함께 광주 망월묘지공원과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했습니다. 그 현장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어이가 없네요. 당신들이 어떻게 여기 오는지 어이가 없습니다. 죄송하면은 행동으로 옮기세요. 선거 때 입으로만 죄송하다고 하지 말고 평상시에 말과 행동으로 하세요. 말과 행동이 똑바라야죠. 예, 저희가 차지하고 꼭.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그래도 젊은 사람이 비대위원장 됐다 그래서 뭔가 다 할 줄 알았어요. 제가 앞으로 세신하겠습니다. 행동으로 하세요. 바뀌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나중에라도 이건 기록으로 남겨주세요. 이 사람이 정말 바뀌는지 저는 꼭 확인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형친 부대변인. 예. 김용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광주에 가서 90도로 허리를 숙여서 죄송하다 뭐 등등을 얘기했어요. 항의하시는 저 시민과 저 사과하는 김용태 위원장의 모습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매우 적절한 처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국민의힘에서 예전에 저렇게 김용태 비대위원장한테 태도를 보이고 광주 시민분들을 만났으면 광주 시민분들이 지금도 아직도 오지 말라고 하겠습니까? 계속해서 뭔가 피하고 회피하고 외면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한덕수 전 국무총리도 지난 광주를 찾았을 때 그때 그 분노하는 광주 시민들에게 저는 호남 사람입니다라고 얘기할 게 아니라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경험을 맞지 못했습니다. 저는 정말 뼈저리게 반성합니다. 이 얘기했으면은 광주 시민들 그렇게 화 안 냈을 겁니다. 받아줬을 겁니다. 김문수 후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야제도 못 가고 그 이전에 요소 참배만 할 것이 아니라 전야제도 가고 오늘 그 기념식도 가서 뭐 매 맞을 건 매 맞고 김용태 비대위원처럼 사과할 거 사과하고 비상계엄이 잘못됐다고 말하면 되는 건데 지금 김문수 후보는 그 말을 못 하는 거죠. 왜냐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강성 지지층, 구구 정당 지지층 이런 사람들로부터 지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뭔가 비상계엄 계속 잘못됐고 이런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비판의 메시지를 내기 두려우니까 지금 피한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가 진정성 있는 사과나 메시지를 내지 않는다면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전 잘했다고 봅니다만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에게 광주 호남 시민들이 절대 지지를 주지 않을 것이다. 절대 용서해주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국민의힘도 좀 꼭 다시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김문수 후보는요 어제 갔습니다. 오늘 가지 않고 어제 갔습니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5월의 정신은 꼭 남을 미워하거나 또 누구를 공격하는 수단이 아니라 정말 이 희생 위에 대한민국의 자유와 민주주의가 서 있다는, 그리고 인간의 자유와 민주주의는 피 흘리고 고통받는 많은 그 희생 위에 꽃을 피울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것을 정치적으로 악용하거나 또는 아까도 저보고 고함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 사람들이 그 5월의 아픔을 알겠습니까? 예, 김문수 후보는 사실 5월 정신은 남을 미워하거나 누구를 공격하는 수단이 아니다. 고통받는 많은 희생 위에 꽃을 피울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만 사실 그동안 호남은 국민의힘이 어떻게든 안고 가기 위해서 노력했다가 또 멀어졌다가 가까워졌다가 이것을 반복했었는데 지금은 또 조금 멀어진 것.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사태 이후에 조금 더 멀어진 것 같아요. 네. 이게 사실 호남 민심뿐만 아니라 이게 수도권 민심에도 영향을 많이 미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그 호남의 민심에 어떻게 작용하냐에 따라서 이제 특히 많은 분들이 거주하고 있는 수도권에서 그 영향이 이어지는 그런 이제 연쇄 효과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정치적으로는 저는 이제 그 말하자면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부분인데 저는 그렇습니다. 김문수 후보 말에 저는 100% 동의하는 건 5월 정신은 누가 독점하는 게 아닙니다. 5월 정신을 정치적으로 편향되게 해석할 수도 없습니다. 이건 우리의 역사의 아픔이고 이걸 딛고 우리가 지금 87 체제를 넘어서 오늘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그럼 이거는 뭐 민주당이 독점해서 될 일도 아니고 특정 정당이 이것만 우리가 유산으로 가져서 되겠다 할 것도 아닙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앵커께서 잘 지적하셨는데 그 국민의힘 계열 정당에서 호남에서 두 자릿수 득표한 적이 딱 한 번 있었습니다. 그게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였는데 그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첫 캠페인, 대선 운동 기간 첫 캠페인 장소가 바로 호남이었습니다. 그리고 예. 3번을 갔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되면 두 자릿수로 응답해주고 해줍니다. 그래서 이정현 당시 의원이 거기서 픽업되기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임을리한 행진곡일 재창이냐 이래가지고 논란이 벌어졌을 때도 결국은 포용했을 때 호남이 인정해줬고 안아줬습니다. 그런 걸 잘 상기한다 그러면은 김문수 후보는 누가 뭐래도 우리나라의 상징적인 노동운동가고 민주투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신을 갖고
진정성 있게 계속 접근한다면 호남의 마음도 국민의힘에 언젠가 열릴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저는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오늘 김문수 후보는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규제 판갈이 경제의 판을 바꿔보겠다라는 공약을 밝혔습니다. 들어보시죠. 국민 세금을 퍼붓고 국가 채무를 확 늘리는 포퓰리즘 정책으로는 위기를 극복할 수 없습니다. 지금의 장기적 만성적 저성장의 이유는 구조 문제입니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려면 대대적인 경제 구조 개혁이 필요합니다. 경제 대통령 김문수가 대한민국 경제의 족쇄를 푸는 경제 판가리를 확실하게 해내겠습니다. 기존 민원을 해결하는 방식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규제를 관리하고 감독하고 혁파하는 규제 혁신처를 신설하겠습니다. 예, 뭔가 판을 바꿔보겠다라는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오늘 잠시 후에 있을 8시부터 10시까지 있을 첫 번째 대선 후보들의 사자 TV 토론회 경제 분야 오늘 주제인데 각 후보들의 경제 비전을 좀 잘 알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